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었는데 뭐 주말인지 월요일인지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계속 집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계속 집에 있어서 이게 주말인지 아닌지도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출근을 했던 사람인지 이런 생각이 예. 들 정도로 뭐 이 재택근무라는 게 그렇게 유용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어제도 어쨌든 집에서 쉬셨겠지만 사실은 쉬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려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죠. 비례정당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지난 금요일에 이 안건이 최고위원회에서 올라가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결론을 못 내니까 이제 어제 일요일에 다시 한번 또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는 연합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전 당원에게 한번 묻자. 여기까지 합의는 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올라온 소식에 보면 오늘도 아침에 회의를 해서 결론을 못 내고 오후에 4시부터 다시 회의를 했는데 방금 전에 끝났어요. 예. 예, 이 자리에서 그 전당원 투표를 다시 접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단은 의총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예. 의원들의 모이는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전당원 투표를 할지 말지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겠다. 이런 까지 오늘 이 합의를 봤습니다. 완전 지금 방금 따끈따끈하게 방금 나온 얘기입니다. 강훈식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이 지금 브리핑을 했는데 전당원 투표는 보류하고 일단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한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그러면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저께 전당원 투표한다라고 결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다 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하루 만에 뒤집힌 이 이유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논란이 상당히 격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당연히 연합 비례정당을 가자 이런 쪽이 강하긴 할 텐데 왜냐하면 지도부 쪽에서는 이미 그쪽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소장파들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구에서의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 그래서 지역에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것이 명분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예. 이런 것들이 겹쳐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의원들 중에서도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전당원 투표로 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일각에서는 전당원 투표로 간다는 것이 결국은 당원이라는 얘기는 지지층이잖아요. 핵심 그렇죠. 지지층. 예. 그러면 당연히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연합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최고위 당대표나 지도부들이 본인들이 결정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이 당원들에게 결정권을 떠넘겨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의원총회를 내일 연다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그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의견을 토대로 최고위원회의 결정기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건데 의원총회가 지난번 금요일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홍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명분을 잃으면서 패배할 가능성도 높은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의원들
카톡이 있거든요. 카톡방이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올리면서 상당히 논쟁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명분도 없고 실리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명분은 이제 뭐 민주당이 추진했던 선거제를 바꾸는 것에 대한 명분 얘기일 테고 실리가 없다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비례로 위성정당이든 그게 뭐라고 부르든 자매정당이든 뭐 의병정당이든 뭐라고 부르든 이거를 만들었을 때의 비례를 얻는 의석과 지역구에서 박빙인 곳에서 여론이 안 좋아져서 잃는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지역구에서 더 잃을 가능성도 있는 거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그 의원들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의석수를 계산을 해보면, 예. 미래통합당 쪽에서 지금 소위 얘기해서 민주당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비례정당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예. 그만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의석이 더 높아집니다. 예, 예. 그래서 민주연구원이 주장한 바, 소위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분석하는 것으로는 27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간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일당을 하더라도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일당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 들어간다 하더라도 7석밖에 못 얻거든요. 예, 예. 더 얻기는 좀 어렵고 대신 정의당이나 다른 군소정당이 많이 가져가서 미래 한국당에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 20석 내외로. 그러면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예. 지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지역구를 똑같이 많이 얻는다는 전제로 하는 건데 예. 지금 수도권 지역은 사실 1000표, 2000표, 뭐 몇천 표로 당락이 좌우될 텐데 이러한 명분을 잃은 이러한 논리가 중도층을 이탈시켜서 한 1000표, 2000표만 이탈시키면 우리가 의석을 잃는 거 아니냐. 그런 수도권의 자리가 지역구가 뭐 상당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례정당에서는 좀 우리가 진보 진영이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만 지역구에서 잃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당도 잃을 수 있고 보수 진영의 과반도 잃을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그렇군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거를 좀 쟁점화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뭐 한 라디오에서는 우리 보고 강도라고 그랬는데 지금 강도짓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뭔가 예. 그러게요. 좀 약간 웃긴 얘기인데 본인들도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굉장히 예. 성을 내는 것이 이게 참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미래통합당은 이거를 가지고 쟁점화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의 논리는 이겁니다. 이 골목 상권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 골목 상권을 해치려고 하니 예. 우리와 작은 골목에 있는 다른 상인들까지 합쳐서 연합으로 이것을 대응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한데 예. 민주당이 대기업이거든요, 결국은. 민주당도 사실 대기업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직접 우리 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으로 하고 그 작은 정당들의 이해를 좀 더 원내 진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명분 쌓기가 현재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공략을 해서 본인들과 똑같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색칠을 하는 거죠. 좀 이제 정치 혐오를 좀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 그러면 적극적 지지자들이 주로 나온다라면은 오히려 해볼 만하다. 투표율이 떨어진다라면 20대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고 민주당이 좀 더 우호적인 뭐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온다라면 해볼 만하다라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미래통합당은 지금 상당히 기대감이 커 있는 상황이죠. 공천도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통합도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일당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런 그 적들이 만들어온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혜를 입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가 뭐 일당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전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인데요. 예, 예. 당시 기억을 해보시면 소위 얘기해서 지방선거 직전에 민주당과 당시의 새누리당이 기초선거에서 무공천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놓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당시 보면 이 새누리당이 먼저 지금의 미래통합당이죠. 예, 예. 새누리당이 먼저 우리는 공약을 내놨던 대선에서 공약을 내놓고 당론으로 정했던 이 무공천을 백지화하겠다. 먼저 선언을 한 거예요. 새누리당이 먼저 백지화를 했다. 예. 예.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러게요. 먼저 치고 나간 거죠. 예. 약속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이것은 거짓말 정당이다. 이렇게 공약을 하면서 계속 그 기초 소위 얘기해서 구청장, 군수 이런 분들 그 공천할 때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예. 그걸 계속 주장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다 지더라. 새누리당에 다 지더라. 예. 그런 요구가 나오면서 결국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무공천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 당론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새누리당처럼 파기하고 공천을 할 것인지를 묻기로 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당을 보고 인물을 보지 않거나 공약을 보지 않고 당명만 보고 투표를 하는 성향성이 나타나니까 아예 당명을 네. 빼고 그렇게 하자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먼저 당시에 새누리당이 우리는 새누리당 이름 붙일 거야 우리 후보한테라고 하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그럼 민주당 붙여야 되겠다라는 거를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붙였다라는 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 이것을 당원 투표로 하겠다라는 결정하기 전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무공천을 해야 된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예. 명분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까보니까 바뀐 거죠.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질문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물어봤나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 질문지의 문항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하게 되면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이 문항을 갖고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건데요. 아, 그렇군요. 제가 여기에 문구만 좀 바꿔놓으면 지금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예, 예.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은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새누리당은 공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안 하면 불공정한 선거가 되므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더라도 애초에 무공천 방침대로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의견 중 어디에 공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상당히 일단 기네요, 질문이. 예. 질문이 길고요. 예. 여기에 그러니까 공천을 해야 한다. 예. 여기에는 이 새누리당이 공천을 이미 했다는 내용과 예, 예. 공천을 안 하면 불공정한 선거가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는 무공천을 하는 여론이 더 높았는데 이거를 막상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해보니까 공천을 하는 쪽으로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지금 그 민주당이 설계하고 있는 이번에 설계하고 있는 것은 전당원 투표만 했는 전당원 투표인데 예. 당시에는 전당원 투표 플러스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이 국민들도 같이 했어요. 그렇군요. 국민까지. 그런데 근데 이 무당층하고 그 지지자들에서는 반대표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그 무공천을 그대로 하자. 예, 예. 이게 많이 나왔는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바꾸자, 공천을 하자 이런 입장이 훨씬 더 많이 나와서 결국에는 공천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대입해 보면은 이번에도 당원들만 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자, 플랫폼 정당을 만들자라는 쪽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내일 좀 회의를 그 전체 의원총회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합의점이 실제로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그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미래통합당 얘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감해도 너무 과감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중진들이 지금 뭐 추풍낙엽처럼 지금 컷오프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이 두 분이 모두 컷오프가 됐거든요. 그러게요. 그 예. 중에서 이제 김태호 지사는 무소속을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근데 바로 저는 무소속을 이렇게 선언을 할 거라 이렇게 예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안 하고 지금 당내에서 뭔가 더 도모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홍 전 대표는 항상 이렇게 저도 그 앵커와 비슷한 예상을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행보를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 보면 본인은 당에 남겠다는 거고 일정 기간 동안 황교안 대표가 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최후 통첩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아주 긴 문장의 입장문을 냈는데 예. 이 현재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공천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을 자신이 겪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쭉 아주 길게 시계열로 시간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군요. 결국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막천이다. 마음대로 한 공천이다. 예.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천의 문제점들을 황교안 당대표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기면서 좀 더 지켜보겠다. 그릇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명분 쌓기. 이렇게 나는 당을 위해서 끝까지 잔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 쌓기용으로 지금 비춰지는데요. 예, 그렇죠. 이제 본인의 이제 행보를 하기 위한 어떤 정지 작업인 거죠. 그 다음 발을 디디기 위한. 예.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의 어떤 움직임이나 또 그 김영호 위원장의 어떤 반응들을 좀 봐가면서 할 텐데 특히 지금 많은 TK의 현역 의원들이 뭐 말씀하신 대로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도 같이 보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뭐 2명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무소속 출마라는 것은 탈당을 해서 재도전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예. 이것은 사실상 정치 인생을 거는 거니까 매우 쉽지 않은 선택일 텐데 그 무소속 출마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이 이미 입장문을 냈고요. 예. 이인재 의원이 이 컷오프 됐는데 이 불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김석기 의원, 김재경 의원, 뭐 곽대훈, 백승주, 강석호 의원 등 이 소위 그 중진 TK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해서 이 지금 아주 개혁적이고 이 뭐 현역보다는 도전자들을 더 배려하는 듯한 그러한 공천으로 좀 점수가 좀 높았던 민주통합당의 이 공천이 상당히 위기에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상당히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무소속 연대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재난 극복 소득, 뭐 재난 기본 소득, 뭐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것들을 주장하는 게 여권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재난 기본소득 이것은 이제 소카의 이재용 대표가 지난달 29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씩 지급해달라 이런 청원을 하면서 좀 확산된 얘기거든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소득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자 이런 의미인데 그 민주당 후보자 51명이 이것에 동조를 했고 뭐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에 이어서 이 박원순 시장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원외기하지만은 뭐 김민석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은 상당히 무게감이 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네. 김경수, 이재명 이런 분들은 어찌 됐든 지자체장이잖아요. 광역지자체장. 그렇죠. 이렇다라면은 이게 굉장히 적은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일단은 좀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이게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실 시각을 갖고 있는데 예. 지금 그것을 편성해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경 안에다가 더하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추경이 11.7조 원 상당히 대규모로 편성이 돼 있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추가로 넣기에는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이 정부 입장에서는 17일까지는 추경을 통과시켜서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집어넣게 되면 이 심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추경이라는 것은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논란이 좀 커지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커지면 아마 내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에서도 이거 뭐 돈 푸는 선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한 반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거 지금 11.7조 원도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그 선거용 추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러한 추경은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예. 특히 지금 재난 극복소득, 재난 기본소득은 50만 원씩 그냥 통장에 넣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싫어할 사람이 없죠. 싫어할 사람은 저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표를 다 가져간다. 선심성이다. 이렇게 공략을 해서 최대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식스의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